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미술사 세 번째 시간 그리스 미술편입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살면서 현실보다는 내세와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집트 미술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에서 살던 그리스인들은 보다 현실의 삶을 중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사실적인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그리스 미술은 최초 이집트 미술의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차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전성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사실적 묘사의 정점을 이루는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여정을 따라서 그리스 미술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 특유의 살인 미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당시 그리스에 유행했던 몸짱 열풍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유를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숨겨져 버렸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 조각상 뒤에 숨겨진 비밀 또한 밝혀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극찬했던 그들의 미술 작품을 보고 당대 최고의 유명한 두 명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주장합니다. 이 두 철학자의 입장은 이후 철학과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그리스 편은 양이 방대해진 관계로 2편으로 나눠서 다뤄볼 것이고 이번 편에서는 미술 작품이 변화하는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아 뻣뻣한 느낌의 조각상이 주를 이루는 아르카익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사실성을 지닌 조각들이 나타나는 클래식 시대, 그리고 세 번째로 화려함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편에서는 그리스 미술 작품에 대한 당시 두 철학자들의 다른 입장을 애니메이션과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의 그리스인들은 소규모로 흩어진 수백 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 조각은 크수아논형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단순한 조각 양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도기는 사람이나 동물을 단순화한 형식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조각의 웅장함을 접하고 자극을 받았던 그리스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조각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 미술을 아르카익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양식을 거의 그대로 본뜬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미술에서는 본질적 구조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예 이상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인체를 넣어서 제작했는데 이 작품 또한 그 비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세 또한 경직돼서 이집트 시대의 파라오 입석상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레게풍의 헤어스타일도 이집트 조각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발전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파손 방지를 위해 막아두었던 팔다리와 몸통 사이에 막힌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야 할 몸이었기 때문에 파손 방지를 위해서 막아뒀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깨지면 또 만들면 되니까요. 두 번째로 인체의 사실적 표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그리스 장인들의 사실적이고 해부학적인 관심을 읽을 수가 있죠. 또한 엄숙하고 딱딱한 표정 대신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입술 끝을 살짝 올린 그리스 살인 미소라고 하죠. 아르카익 미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까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물과 조각들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모두 화려하게 채석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조각상들을 자세히 보면은 얼룩 같은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긴 세월이 지나면서 표면에 칠해져 있던 물감들이 지워지고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회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고 그리스 회화의 발전도는 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들의 실력은 회화 작품 대신에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집트 미술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과거 규칙들을 깨고 점차 자신들이 본 것에 의지하면서 원근법에 의한 단축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앉은 남자의 왼팔은 망토와 어깨를 넘어 가려져 있는데 이는 정면성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것입니다. 다른 작품은 젊은 전사가 갑옷을 입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청년의 머리와 오른발은 기존 정면성의 안전한 방법으로 풀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오른쪽 발은 단축법을 사용해서 5개의 발가락들을 작은 원으로 그렸습니다. 또한 청년의 옆에 놓여 있는 방패는 둥근 정면의 모습이 아니고 벽에 기대져 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측면으로 그렸습니다. 이후 맹렬한 기대로 발전하며 지중해를 누비던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494년부터 페르시아하고 약 25년여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은 영화 300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죠. 육상전은 스파르타, 그리고 해상전은 아테네가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파괴됐던 신전을 당대 최고의 건축가 익티노스에게 설계를 맡기고 완벽한 비례와 이상적인 미를 갖춘 대리석 신전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곳 파르테논 신전은 수호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5개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이들에게 신은 단순한 종교를 떠나 삶의 일부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신상들을 만들고 신화의 장면들을 새긴 구조와 화려한 채색으로 건물의 내외부를 장식했습니다. 그리스 건축 양식은 기둥의 머리 부분 장식을 기준으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의 양식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도리아식은 기둥머리가 단순해서 별 장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오니아식은 기둥이 가늘고 기둥머리에 간단한 소용돌이 양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린트식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오니아식 위에다가 나뭇잎 모양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피아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자 플라톤의 본질적 진리를 상징하는 이데아를 중시하던 영향으로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완전한 이상미를 찾는 그리스 예술의 진수가 펼쳐집니다. 그중 첫 번째가 황금비례입니다. 최초 폴리크레이토스는 올림픽 경기 우승자였던 이 청년을 가장 이상적인 비례 모델로 정하고 이것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7등신에 해당되는데 거의 1세기에 걸쳐서 그리스 조각이 지키는 아름다움의 규범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1세기 이후에 리시포스라고 하는 조각가에 의해 8등신 캐논이라고 하는 표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모든 그리스 조각의 표준형은 8등신이 되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미인의 기준은 8등신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 거죠. 여기에는 황금비 법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트라포스트라고 하는 기법인데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대칭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몸의 무게중심을 한쪽 다리에 두고 무게가 실리지 않은 무릎이 굽어지면서 자연스럽게 S자 형태의 유연한 포즈를 취하게 되는데 이후에 다양한 자세의 멋진 조형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는 그리스 조각은 원본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4세기경 로마 황제가 기독교만 을 유일한 종교로 인정을 하고 조각품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로 거의 훼손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상을 모셨던 신전도 이 당시에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테네의 창시자 테세우스를 찬양하는 의식이 강조가 되었고, 그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강가나 체육관에서 열심히 근육을 만들고 흔히 말하는 몸짱 열풍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는 미남 선발대회, 육체미 대회 등을 열어서 강한 남성 육체를 미화하고 찬양하기도 하였답니다. 또한 각종 운동 경기 우승자들이 그들의 조각상을 당대 제일 유명한 조각가에게 의뢰하여 만들게 합니다. 그리스 조각상의 몸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또한 여자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으로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게 된 거죠. 이때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몸이나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 전성기를 누리던 그리스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스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내전이 발생하는데,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를 거두지만 그리스는 힘이 약해지고, 이때 마케도니아가 패권을 쥐고 그리스의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 제국의 건설로 그리스 미술 양식은 오리엔트 왕국들의 전통과 융합되고, 학자들은 이것을 헬레니즘 미술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전제 정치가 심화되고 투기가 횡행하며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도덕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적인 덕을 유지할 수 있을까와 같은 개인적, 주관적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기존 그리스 미술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형태를 추구해온 그리스 미술이 점차 자유분방하고 변화무쌍한 시도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을 향한 높아진 관심은 해부학적으로 더욱 정교한 조각으로 이어지고, 세밀한 감정을 묘사하려는 노력이 강화됩니다. 당시 작품을 보면 표정과 동작에서 양식화된 틀을 벗어나 과장된 느낌이 들 정도의 생생함이 나타납니다. 또 어린아이, 노인이 조각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